자, 시작합니다. 이제 퇴직금에 대해서 전 시간에 잠깐 좀 오프닝 멘트를 했고, 퇴직금은 두 가지로 운영합니다. 확정기여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확정급여 제도가 있어요. 이것은 고용주의 의무가 없고 종업원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퇴직 시에 변동이 되더라도 그건 종업원의 책임이에요. 생각보다 퇴직금이 많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을 수도 있고. 확정급여라고 하는 것은 뭐냐? 회사에서 책임지겠다. 기금 운영하겠다. 사회에다가 재산 투자해서 운영하겠다. 그리고 고용주에게 의무가 있고, 그 기금 관리 운영은 기업이 운영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급여는 기업이 투자를 잘했든 잘못했든, 퇴직금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실제 급여가 기대급여를 초과할 경우는, 그럼 실제 급여가 기대했던 금액을 초과할 경우는 하나 보험 배상 해줘야지. 자기가 운영했으니까. 그래서 위험 부담을 누가 한다? 회사에서 위험 부담합니다. 그럼 이것을 잠깐 한번 분개하는 것을 소개해 드린다면, 분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 여기서 알아둘 것은 확정급여 채무는 부채라는 거, 일단. 다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부채. 나중에 갚아줘야 돼, 회사에서. 그럼 제일 먼저 회사에서, 퇴직금 이걸 사회에 적립 좀 하자, 일단. 퇴직금 운영 좀 해보자, 그래서 현금 지출하고, 사회 적립자산 이렇게 모아놔요. 일단 적립자산을 투자해놔요. 그리고 결산일에 올해 종업원 퇴직금이 10억이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아직 퇴직은 안 했기 때문에 들어갈 것 같다는 예상치를 차변에다가 퇴직급여 비용 떨고요. 비용으로 떨은 거예요. 비용 떨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다른 말로 퇴직급여 충당 채무라고 그래요. 회사 부담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결산을 해봤더니 기업은 잘 운영해가지고 적립자산이 늘었어. 이익률이 좀 발생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사회 적립자산 늘어나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증가시켜 놓으면 돼. 그 다음에 퇴직금 지급을 했다. 그 지급을 할 때 회사에서 자기 돈 주는 게 아니라 적립자산 찾아서 줘야 되겠죠. 그래서 적립자산 빼고, 그 다음에 확정급여 채무 이렇게 해서 분개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니고요. 시험에 나올 것은 뭐냐? 확정급여는 기업이 책임진다는 사실 하나. 그 다음에 모자란 것도 기업이 채워줘야 된다는 거. 확정된 거니까. 그 다음에 기금 운영한다는 것. 이 정도. 그 다음에 확실하게 알아둘 것은 이 급여 채무는, 다시 확정급여 채무는 퇴직금을 주기 위한 충당해 놓은 거라는 거. 부채라는 거 잊지 마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적립자산은 자산이니까 이 정도만 알면 되겠고, 이제 문제는 이제 기본 두 문제 정도가 항상 나오는 거. 어쨌든 세 문제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이제부터 사채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사채. 우리 이제 시중에서 사채하게 되면, 개인, 업자들한테 빌린 돈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여기 사채. 회계상의 사채. 그럼 기업에서는 장기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3년도 좋고, 또 급할 때는 1년짜리도 있어요, 사채는. 한마디로 피해 사채도 있다고, 1년 단기 사채. 하지만 대체적으로 사채는 장기로 가는 것이다. 근데 장기로 갈 때는 OCI 사채 발행할 수 있고 AC 사채를 발행하는데, 사채는 대체적으로 AC 방식으로 해요. AC 방식. AC 방식은 끝까지 가겠다. 만기까지 가자. 5년 동안 이자 주면서 나중에 원금, 액면금에 갚아주겠다.
라는 조건부로 발행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A시 사채예요, A시 사채. 일단 사채하게 되면 A씨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다시 뭘 주는 거? A씨. 그래서 사채 발행자는 수시로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안 하고? 안 하고 그냥 원금과 상각 후 원가만 계속 기록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채는 제일 먼저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장기간에 걸쳐서. 그리고 얼마를 주겠다고 사채권에다가 액면을 박아요. 금액을. 만기되면 항상 이 금액 주겠다. 그래서 확정 채무증권을 발행한다. 돈 받고 발행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개인끼리 얘기하면 차용증 써주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차용증은 한마디로 민사적 문제지만 이 사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금융거래법이 하나의 형사 구속력이 있다는 걸 잘 참고하세요. 우리가 차용증 가지고는 구속을 해야 안 해요. 안 갚으면. 소송을 걸든 뭐든 형사 구속을 해야 안 해. 안 하고 뭐 판결을 받지. 개인끼리 사칭 차용증 가지고는 너 차용증 맞구나. 갚아줘라. 판사에서 명령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채무자가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가 뭘 확정 판결을 받은 거 가지고 뭘 압류도 할 수 있고. 근데 채무자가 갚을 빚이 없으면 감방 안 가. 민사채무는. 네, 대체를 하면 뭘? 그 돈이 생길 때까지 계속 제척기간을 기다려야지. 제척기간. 신호까지 기다리는 거야. 돈이 있나 없나. 방법이 없지 뭐.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민법에서 배웠을 거예요. 동사는 소유자 우선이에요? 점유자 우선이에요? 소유자가 어디 있어? 동사니? 소유자. 증명이 있나? 증명이 있나? 점유자 우선이지. 점유권이 무서운 거예요, 동산. 현금은 동산이다, 부동산이다. 동산이기 때문에 점유율이 일단 넘어가 버리면 나는 채권만 존재하지 현금에 대한 관할권이 이쪽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채가 형사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개인 사채는 결국은 법보다는 뭐가 가까워야 돼? 네, 주먹질로 해야지, 주먹질. 근데 여기 사채는 그거 아니야. 어음리 수포법에 해당된다. 형사 구속력을 가져요. 그럼 제일 먼저 일정 기간 동안에 이자를 주겠다. 이자 지급. 만기는 원금을 상환한다. 원금은 뭐냐? 이 사채권이라는 액면 5,000원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5,000원 적혀 있죠? 만기가 무조건 5,000원 줘야 돼. 무조건 5,000원 주는 거야. 그리고 원금을 상환하겠다. 그럼 기간 동안에 이자도 주고 그다음 만기에 가서 모두 원금 상환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보로 장기간이기 때문에 비유동부채이고 그 다음에 갚을 때 물건 줘야 돼? 아니면 용역 제공해야 돼? 돈으로 줘야 돼? 그럼 바로 금전계약에 의한 금융부채에 속한다. 여기 잘 보셔야 돼, 이제. 언어를 잘 봐요, 언어를. 사채권이라는 권리가 있어. 사채라는 게 있어. 그럼 사채라는 종이 쪼가리에다가 적혀 있는 금액, 이걸 액면 금액이라 해요. 액면. 한 장당 5,000원 정. 왜 꼭 5,000원만 있는 거 아니에요. 1억짜리 사채도 있고, 또 뭐 10억짜리, 또는 뭐 100억짜리 사채가 될 수도 있지. 일반 민간 기업에서 발행하는 게 사채고, 또 국가에서 발행한 사채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공채라고 그래. 공채 또는 국채. 국채는 국가 정부에서 발행한 거고, 공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한 거. 근데 거기까지는 논할 게 아니고, 우리는 기업 회계를 배우니까 기업에서 발행한 사채를 공부한다. 그럼 발행일 적혀 있고, X 1년 1월 1일, 상환기간 6년 1월 1일, 그럼 5년짜리. 그리고 이 사채 가진 사람은 무조건 회사에서 바로 연 8% 이자 주겠다는 바로 이 여기에 사채권에 요 못 박아놓은 이자율, 요걸 액면 이자율. 다시 무슨 이자? 액면 이자. 또는 다른 말로 표시 이자율이야, 표시. 그 이자를 준다면 지급기일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매년 몇월 며칠? 12월 30일. 발행인 주식회사 한국상사 이렇게 적혀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발행을 했다. 발행자 입장에서는 야, 사채, 자, 사채 가져가지고 돈 좀 줘. 그러면 현금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와, 안 들어와? 들어오지. 들어오면 현금 들어오고, 그 대신에 사채라는 걸 부채가 돼요, 부채가. 비이동 부채가 발생. 그 다음에 취득자 입장에서 동생이 취득했다면 취득한 사람은 한마디로 증권을 산 거지, 한마디로. 받아. 종이 쪽지 하나 받은 거야, 돈 주고. 그럼 이제 동생은 처리 방법을 해야지. 요거를 제3자 기관에 매각도 하고 막 할까 하면 이건 단기손익 PL 사채가 되는 거고. 다시 뭐? PL 사채. 또 이 기업에서 샀다면은 이건 장기간 투자하자. 그럼 매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럴 때는 뭐? OCI. OCI는 장기 투자하고 실제 장부가액을 적어가면서 평가도 하고 이게 OCI. 그러면 또 여기서는 그래. 만기까지 끝까지 가겠다. AC 끝까지 가자. 그럼 AC로 분류할 수도 있고. AC는 OCI와 같은데 평가만 안 하는 거 있죠. 시세 평가를 안 해. 그럼 평가한다 그럼 뭘? OCI. 평가하지 않는다? AC. 그럼 발행자는 주로 평가하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사채를 발행하면 전부 다 AC 증권 발행했다 생각하면 돼. 다시 무슨 증권? AC 증권 발행했다. AC 끝까지 가는 걸 기대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취득자는 금융자산, 대변에 현금 나가겠지. 그럼 이제 금융자산은 취득자는 분류 방법에 따라, 여기서 분류 방법에 따라, 난 PL로 갈래. 아니야, OCI로 갈래. 아니면 뭐 AC 끝까지 갈래. 그건 알아서 이제 경영자가 판단한 것이고. 그 대신에 우리가 종전에 자산편에서 금융자산 공부할 때는 PL금융, OCI금융, 그 다음 뭐 AC금융은 이제 자산 쪽에 취득자 입장이고, 이제 우리 사채는 누구 입장이다? 발행자 입장이다. 발행자. 그럼 발행자는 기대가 뭐예요? 5년이 5년 간다. 그리고 평가하지 않을 것이고, 이자 주고, 이해하셨습니까? 끝까지 가겠다. 이거 아니에요, 기본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정리하자. 발행자는 사채라는 부채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취득자는 무슨 자산이 된다? 금자산이 된다. 하나하나 정리할 텐데, 잘 들어져야 할 텐데, 여러분들은 복잡하면 싫어해. 그럼 사채 이제 발행자 이제 제발 좀 이제 산 사람 생각하지 말고 사채를 뭐 한 사람,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자 이거지. 취득자 입장에서. 아니죠. 취득이 아니라 발행자 입장에서. 발행자만 생각해. 발행자만. 그럼 여기에서 발행자 입장에서 한번 보자. 사채를 발행. 사채의 발행 방법은 전부 발행 가격은 공정가치로 하라. 공정가치. 공정가치가 뭐냐고요? 발행 가격이에요. 발행 가격. 시장에서 형성된 그 발행 가격을 해야지. 그 시장에 형성된 발행 가격은 액면가액과 같냐 틀리냐. 이게 문제지. 그러면 발행 가격을 결정할 때는 공정가치로 해야 되는데 왜 공정가치냐? 잘 봐요. 아까 우리가 연 8% 이자를 주겠다고 표시 이자율 8%였죠.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표시 이자율? 알죠, 이제? 네. 액면 이자율이다. 8% 주겠다, 이자. 5년에 상환할게. 그럼 시장에다가 사채를 발행하면 그 사채를 갖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알아봐야 돼. 그러면 액면에 인쇄된 이자율이 바로 8%고 현재 금융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금융이자들이 예를 들어서 7.9에서 8 뭐 근절이 돼 있더라. 그러면 발행 가격은 5,000원짜리면 5,000원 그대로 발행하더라도 매수자가 있다 없다? 있다. 네. 이 은행 적금이자보다 높으니까. 은행 예금보다 높으니까. 투자할 만하지. 그래서 우리가 시장 이자율과 액면 이자율이 같을 땐 액면금액 그대로 발행하게 돼. 다시 한번 무슨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
그럼 시장 이자율이 8%다. 액면 이자율이 8%다. 그러면 할인해봤자 똑같이 액면 금액이 똑같이 나와. 그래서 이걸 액면 발행이라는 거야. 액면 발행. 시장 이자율은 뭐냐? 기준금리. 요 기준금리가 뭐냐면 우리가 약속해주는 거. 아까 8% 있었죠? 약속해놓은 거. 그 기준금리예요. 사채 기준금리. 은행 대출 기준금리가 아니고 이거. 그럼 기준금리에다가 그런데 시장 이자가 10%대가 된다면 가산금리를 더 줘야 돼, 안 줘야 돼? 2%더 올려줘야지. 그럼 여기서 액면은 고칠 수는 없으니까 가산금리가 있으면 가산금리 더해놓은 거. 이것이 바로 사채 발행에 있어서 시장 이자율이에요, 시장 이자.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액면 이자와 시장 이자율이 같을 때는 액면 그대로 발행해도 무난해. 무난하다고. 근데 문제는 액면 이자율이 8%고 시장 이자율이 10%라면 8% 줄 테니까 가져가라고 사채 발행하면은 이 사람들이 매수자들이 매수해 안 해? 안 하지. 내가 뭐 쥐약 먹었어요? 그렇지, 당연히. 약 먹었냐고. 그럼 결국은 회사에서는 바로 뭐냐, 이자율에 2% 차이가 난다면 앞으로 5년 후에 상환할 건데 5년 후에 갚아줄 건데 그러면 시중에서 산 사람들은 5년 동안 1년에 몇 프로라면 2% 이자 차이가 난다면 10%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 사채 안 사.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았다. 그럼 내가 약속할게. 어떻게? 내가 비록 사채를 발행하지만 사채는 만약에 액면이 1억짜리다. 근데 2% 이자 차이가 나니까 내가 5년치 이자를 할인해서, 다시 뭐 해서? 할인해서 아예 발행 가격을 낮춰줄게. 그래서 1억짜리를 갖다가 한 10% 잡으면 한 9,400, 아니 10% 잡으니까 얼마나 8,000원, 한 7,800 나오겠네. 7,800만 원 발행해줄게. 그럼 잘 봐요. 그럼 1억을 발행하면서 7,800만 원 받고 1억짜리 사채를 줘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따박따박 1억에 대해서 1년 이자 몇 프로 줘야 되고 8% 현금 나가야 되고 앞으로 미래에 가서 얼마 갚아야 되고 1억 갚아야지. 그럼 7,800에 발행했다면 2,200만 원만큼은 액면가를 깎아준 거야, 안 깎아준 거야? 깎아줬다. 그 깎아준 것은 5년치에 되면 미래 2% 차이 이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 발행이 들어가요. 할인 발행. 다시 무슨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발행. 할인 발행은 두 가지가 목적이네. 할인 발행은 바로 뭐냐? 발행자는 할인 발행을 했을지라도 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5년 후에는 그 돈 다 갚아야 되고 안 갚아야 되고? 갚아야 되고. 그럼 아까 우리가 7,800에 발행했다면 2,200만 원은 앞으로 몇 년분 이자예요? 5년치 이자를 할인해 준 거 아니냐고. 1년치예요? 5년치요? 몇 년치자? 5년치자 아니냐고. 그 5년치 이자를 바로 사채 발행자는 5년 동안 나누어서 이자로 처리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한 방에 처리해야 되겠어요? 나눠야지. 안 나눠? 나눌 때 매년 똑같이 나누자 뭐예요? 정액법으로 나눠서 이자 비용. 아니다. 현재 가치에 따라 이자율로 적용하자. 이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는 거지. 그래서 요 할인 발행된 금액만큼은 이자로 들어가는데 요 이자를 매년 동안 이자 비용에 추가할 때, 가산할 때, 이 가산금리를 적용해 줄 때, 이 가산금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삼각해서 나간다. 몇 가지 방법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삼각한다는 것은 이자를 떨어가겠다. 어떻게? 정액법을 하든, 그 다음에 시장 이자율을 적용하든. 그 시장 이자율을 회사에서 갖다가 실제 적용하는 것을 진짜 이자 비용이다. 그래서 이걸 유효 이자율. 다시 무슨 이자율? 유효 이자율이라는 유효 이자율. 유용하고 효력이 있는 이자율. 그렇게 말입니다. 그럼 이 경우는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는 액면 이자는 만약에 8%라면 1억에 8%에서
뭐냐, 1년에 800만 원 따박따박 현찰 주고, 그 다음에 요 할인 발행 차금이 아까 7,800이 있으니까 2,200만 원은 여기다가 또 유효 이자율법이든 아니면 정액법이든 해서 이자에 가산시켜줘야 돼. 그러면 할인 발행했을 때는 매년 결산 때 이자 줄 때마다 할인 발행 차금을 삼각해서 이자에 떨어라. 다시 한번 삼각해서 뭐에 떨어라? 이자. 그럼 기업이 부담할 이자 비용은 현금 이자와 할인 발행된 건물 거기에 대한 이자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반대가 있어요. 액면 이자율은 8%인데요. 시중 금리가 6%래. 시중. 공정 시장 이자율이. 그러면 아니 나는 1억으로 해서 8% 1년에 따박따박 800만 원씩 이자를 주는데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발행 당시에 다시 한 무슨 당시에? 발행 당시 무슨 당시? 잊지 마 이게 발행 당시라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언제 이자율이에요? 사채 이자율은 발행 당시 이자율 시장 이자율이 봤더니 발행 당시 시장률이 6%라면 이런 경우는 바로 뭐예요? 우리 회사 사채 사겠다는 거 환장이 안 해. 8% 주겠대. 5년 동안 8% 준다면 2%씩 5년 동안 더 준 거 아니야.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시장 이자하고 맞추려면 결국은 액면이 1억짜리라면 그 외에 웃돈 언제 하는지 피를. 피 얹어서 발행해야지. 이거 우리는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 무슨 발행? 할증 발행. 할증 발행하면 이 할증 발행도 마찬가지로 상환 기간에 걸쳐서 상각을 해야 되는데 이 상각은 할증 발행한 차급에 대한 상각은 이자 비용에서 넣자는 거예요? 까자는 거예요? 현금 이자에서 뭐예요? 까는 거예요. 그래야 6% 맞춰지잖아. 그럼 결국은 할인 발행은 상각해서 이자에 뭐하고? 더하고. 할증 발행은 오히려 더 1억짜리를 1억 2천만 원에 발행했다면 그 2천만 원 바로 미리 2% 더 준 거에 대한 선납 이자를 땡겨온 거 아니에요? 땡겨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마디로 선수이자 아니에요, 내가. 그럼 나중에 이 선수이자는 실제 지급한 이자에서 뭘? 까야지. 그럼 한번 맞춰볼게요. 그냥 정액법이라 생각해봐요. 할인 발행했습니다. 만약에 8천만 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이다. 그럼 2% 이자 차이가 난다. 그럼 이 2천만 원만큼은 나누기 5년 하면 1년에 얼마씩? 5, 4, 20 얼마? 400만 원씩 이자가 더 추가가 되겠지. 할인 발행했을 때. 그 대신에 요 할증 발행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할증 발행에 1억 2천에 발행했다면 나중에 갚을 때는 무조건 1억 갚아주면 돼. 근데 2천만 원은 바로 땡겨온 이자 얼마? 할증 발행. 차금. 요 땡겨온 이자는 올해 이자 지급한 게 8%라면 800만 원 줄 때 여기에 해당되는 거. 이 할증 발행 차금만큼 뭘 까서 마이너스해서 이자를 줄이는 거예요. 그럼 자 보자. 할인 발행은 이자가 는다 안 는다? 늘어나는 것이고. 결산 때 할증 발행은 뭐다? 이자가 뭘 까이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먼저 잡고 있어야 돼. 이거 못 잡으면 하루 종일 헷갈리는 거야. 자, 계산합시다. 계산기 올려놓고. 계산 안 하기만 해봐. 증인. 계산기 하세요. 핸드폰이 없으시다고요? 자, 액면 1억짜리입니다. 1억 놓으세요. 시장 이자율이 높아서 8천만 원에 발행했습니다. 발행 가격은 얼마? 8천. 액면 얼마? 1억. 하지만 그럼 그 사채의 현재 가치는 얼마? 현재 가치가 1억이라고? 8천. 그게 장부가액의 사채. 사채 무슨 가액? 사채 장부가액은 액면 5년 후에 갚을 게 1억인데 현재 가치는 8천에 발행했다는 그 발행 가격이 사채의 무슨 가격? 현재 가치다. 부채 현재 가치. 그래서 부채를 평가할 때 바로 액면 금액에서 액면이 1억이라면 관련 부대 원가들 거래 원가가 2천만 원 할인해 줬으니까 그럼 나의 부채 값은 얼마? 8천. 그래서 부채를 평가할 때는 관련 부대 비용을 뺀다 안 뺀다? 뺀 게 현재 가치란 말이에요. 현재 가치. 거래 원가를 차감해야지. 거래 원가가 이자 비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용어 하나하나 잘 섭렵하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발행 가격을 해보자. 차체 발행 가격은 잘 들으세요. 첫째, 액면 이것이 1억짜리라면 5년 후에 1억짜리라면 현재 가치는 얼마냐? 바로 현재 가치를 계산해야 돼. 현가 계수. 그러면 액면 금액에다가 현가 계수를 곱하면 액면 가격에다가 현가 계수를 곱하면 이것이 액면의 현재 가치인 거예요. 액면 현재 가치. 액면 현가. 그리고 이자도 1년에 아까 우리가 8% 주기로 했으면 800만 원 아니냐, 1년에. 800만 원을 바로 연금식으로 주는 거예요? 한 방에 주는 거예요? 연금식이죠. 그럼 연금 현가를 봐야지. 그럼 800만 원 액면 이자에 연금 현가 계수를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이자에 대한 현재 가치. 그래서 이 두 금액을 합치는 게 발행 가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발행 가격. 그러면 예제 문제 풀고 가겠습니다. 318페이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318페이지입니다. 발행가격의 결정! 여기서 완전히 지지고 볶아야 됩니다. 자, 필승은 액면 총액 100만원짜리 사채. 여기 잘 봐야지 무슨 뜻인 줄 알까요? 표시 이자율은 몇 프로? 10%. 지급은 1회. 상환기간 5년. 그리고 시장 이자를 고려한 현재 가치를 발행하고자 한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 각각의 발행 가격을 계산해라. 그러면 시장 이자율이 10%래. 그리고 표시 이자도 몇 프로래? 10% 그러면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러면 그냥 발행 가격은 100만 원 답이 나와야 되겠지. 그냥. 그럼 지금부터 요 100만 원에 대한 현재 가치를 한번 보고 이자에 대한 연금 현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 액면 100만 원의 현재 가치 계수는 바로 0.62092다. 그럼 곱해보세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안 하시면 안 돼요. 발행가격 결정도 쉬운 문제 나오니까. (62만 920원) 액면의 현재 가치. 그다음 미래에 지급할 이자 5년분에 대한, 몇 년, 상황이 5년에 5년분에 대한 1년 이자에 대한 연금식으로 주니까. 그럼 먼저 1년 연금이 얼마인지 알아봐야지. 그러면 1년 연금이 100만 원에 대해서 1년 연금이 표시자를 몇 프로니까? 10% 하니까 금액이 얼마다? 10만 원. 10만 원을 5년 동안에 있어서 50만 원을 갖다가 현재로 할인해 놓은 거니까. 그럼 이게 바로 연금 현가를 적용하시면 돼요. 연금 현가. 연금 현가에서는 뭐다? 3.790 079. 그러면 이것이 총 5년 동안 지급해야 될 바로 10만 원의 이자, 10만 원의 이자를 연금식으로 줬을 때 현재 가치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37만 9,079원이 나와요. 그럼 두 금액 더하면 금액이 얼마가 돼요? 그냥 100만 원이다. 그래요. 그냥 원래 이렇게 계산이 이렇게 나오지만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100만 원. 다시 얼마라고요? 100만 원. 이게 액면 발행.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 이자율이 12%가 돼버린데 이거. 그럼 나는 주겠다는 게 10% 이자야. 그럼 결과적으로 1원의 현재 가치 계수가
시장 이자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현가 계수가 낮아져, 떨어져. 올라가진 않지. 그리고 바로 연금 현가 계수도 조금 떨어지는 입장이에요. 12%짜리를 보니까 곱해보겠습니다. 100만 원에 0.567, 743 하니까 56만 7,430원. 여러분들 이 금액이 요걸 왜 곱하는지 헷갈리는 것 같은데 현가 계수표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100만 원은 앞으로 몇 년 후에 갚을 금액이다. 몇 년 후에? 5년. 시장이자율 몇 프로 해서? 12%. 그러면 이 금액을 0.11을 5번 나누면 이게 나와요. 역으로 나눠봐요. 그 다음에 이자는 바로 10만 원 현찰 줄 거 아니냐. 그거에 대한 12%짜리 현가 계수를 보니까 3.60478이다. 그러면 금액이 36만 478원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금액의 합계가 얼마예요? 92만 7,908원 이것이 발행 가격이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앞으로 잘 봐야 돼요. 앞으로 이 사람은 매년 10만 원의 이자를 주고, 얼마 이자를 주고? 10만 원 이자를 주고, 그 다음에 요 92만 7천 원짜리가 앞으로 5년 후에는 얼마로 바뀌니까? 100만 원으로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차이가 얼마냐? 7만 2,092원만큼. 이게 또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시 100만 원에서 92만 7,908원을 빼봐요. 72,000. 이 72,092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이자를 더 추가로 채워줘야 돼, 안 채워줘야 돼? 채워줘야 될 이자지. 그러면 현금 이자 얼마 나가고 10만 원, 따박 얼마? 따박이 얼마? 10만 원. 그 다음에 할인해서 한 것을 차이만큼 이자를 추가해야 될 거 얼마? 72,000. 이 72,092원을 몇 년 동안 깎아서 5년. 깎는 방법은 어떻게? 정액법.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법을 해야지. 근데 사채는 유효 이자율법을 하는 거예요. 정액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간에 바로 수익금 대응이 안 맞아. 그러면 할인 발행 차금이 요만큼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액면 따박이 이자 얼마와 10만 원과 할인 발행 차금을 끊어서 이자 추가 이자가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자가 세 번째 자료 보니까 시장 이자가 8%라는 거야. 다시 몇 프로요? 8%라는 거야. 8%. 8%. 그럼 8% 부담이라면 자기가 주계좌 갔다는 것이 몇 프로니까? 10% 주니까 오히려 2%를 더 줘, 안 줘? 더 준 것은 오버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럼 그만큼 바로 이자 땡겨와야지 더. 2%만큼 차이만큼. 그러면 이 경우에 8%짜리 현가 계수를 보면 돼. 그러면 시장 이자율 8%짜리 현가 계수가 68058이니까 68058, 68058. 그 다음에 1원에 대한 현가 계수가 3.99271. 그러면 10만 원에 대한 3.9927이 하니까 금액이 얼마 나온다? 107만 9,851원. 그럼 얘는 발행하면서 내가 시장 이자율이 8%인데 10% 이자씩 주니까 니네들 2% 더 받은 거에 대해서는 내 사채 가격을 높이겠다, 발행 가격을. 액면보다 높이겠다. 그럼 높아진 것이 얼마? 7만 9천 원 돈. 그럼 7만 9천 원은 더 준 이자를 미리 발행 가격에서 땡겨온 거 아니에요? 이거 선수이자야. 무슨 이자? 선수이자야. 할증 발행 차금이. 선수이자는 이제 몇 년 기간 동안은 쪼개서 5년 기간 동안에 쪼개서 이자에서 현금 이자에서 까준다, 올린다. 까줘야지. 그래야 기준이 맞아가는 거지.
현금이자에서 까야지. 그러면 할인은 낮았기 때문에 현찰 이자에 따박이 이자에 붙이고, 할증은 따박이 이자가 많기 때문에 미리 땡겨온 이자를 거기서 그걸 까줘야 되는 거지. 까준다. 그래서 할인과 할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그래서 잘 봐야 되지. 평가 발행, 액면 발행했을 때는 사채 발행은 당좌자금 이렇게 늘겠지 뭐. 사채 이렇게 되고. 이자 지급은 유동이 없지. 뭐 할인 발행에 썰증 발행해서 액면 그대로니까. 이자 비용, 당좌자금 나가면 끝나는 거지. 그래. 그 다음에 할인 발행했을 때는 어떤 질적 차이가 있을까? 할인 발행 잘 봐요. 할인 발행은 제일 먼저 사채를 발행했다면 당좌자금 들어오고, 만약에 바로 9,700원에 발행했다고 치면 9,700, 사채 액면은 10,000원이다. 아, 이자 때문에 할인 발행했다 나는. 발행 가격은 9,700원이다. 그럼 이 300원만큼은 무슨 발행 차금이다? 할인 발행 차금. 이것은 선급이자야. 무슨 이자? 5년치 선급이자란 말이야, 이게. 5년 선급이자야, 이게. 선급된 이자야. 그럼 이제 나중에 이자 줄 때는 당좌자금 나가겠지. 그 대신에 요거 선급된 거 이자 3,000원만큼은 정액법이라면 5년으로 나눈다면, 나누기 하면 5, 6, 3, 1년에 600원이죠. 600원. 정액법이라면 600원 하면 할인 발행 차금 600원 빼면 결과적으로 이자 비용은, 만약에 여기서 이자 비용이 당좌자금이 만약에 1,000원이 나갔다 그러면 1,600원이 이자 비용에서 1,600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줄 때 까서, 상환 기간에 따라서 까서 이자 비용에 추가한다. 다시 무슨 비용에 추가한다? 이자 비용에 추가하라. 이자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잘 보세요. 첫 해 발행하고 사채 10,000원짜리다. 잘 봐, 이제. 여기서 잘못하면 이제 완전 거꾸로 갑니다. 10,000원짜리 사채가 처음 발행했을 때 현재 가치는 여기에 300원이 할인 발행했기 때문에 600원이 60원이었겠네. 300원이니까. 3,000원인가? 아, 3,000원. 아니, 300원이지. 네. 600원 아까 했던 거 다시 고쳐요. 1,060원. 여기 60원. 그럼 이제 첫 해, 여기를 잘 보자고. 사채가 액면 10,000원짜리인데 할인 발행 차금이 300원 나왔다면, 다시 얼마 나왔다면? 300원 나왔다면 사채의 장부 가격은 얼마예요? 이 할인 발행 차금은 이 사채에 대한 평가 계정이야. 무슨 계정? 평가 계정. 사채에 딸린 애라고. 혹 딸린 애라고 해. 그럼 만약에 사채를 안 발행했다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지. 발행했는데 돈 들어온 게 9,700원이고 액면은 10,000원이니까 사채의 현재 가치는, 만약에 발행하자마자, 한번 생각해봐. 발행하자마자 그날 오전에 발행했다가 오후에 돌려받으면 나는 얼마 갚으면 돼? 9,700원 갚으면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요? 다시 내가 얼마에 발행했냐고, 10,000원짜리를. 9,700원에 사간 사람 있다고, 이게. 근데 오전에 9,700원 사간 사람, 야, 발행 취소야. 회사가 어려워. 그냥 내놔. 이렇게 하면 나는 10,000원 돌려줘야 돼? 아니면 9,700원 돌려줘야 돼? 이게 사채의 현재 가치라니까, 사채, 부채. 그럼 사채의 현재 가치는 액면에서 뭐 빼라? 할인 발행 차금 빼주면 그게 현재 가치.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냐고. 정확하게 얘기해, 정확하게. 이거 잘못하면 완전 머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갚으면 9,700원 갚으면 돼. 그럼 1년 후에 갚는다면 어떻게 될까? 1년 후에 10,000원 갚아야 돼? 5년 후에 10,000원 갚을 건데? 자, 봐요. 자, 봐.
여기에 사채 얼마였어? 액면. 만원. 그럼 여기서 얼마? 할인 발행 차금 300원. 그럼 처음에 첫 회는 바로 발행 당시는 얼마예요? 9,700원짜리 장부가격. 사채 장부야. 갚아야 할 빚이야, 이게. 근데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자 비용이 1년에 10% 잡으면 1,060원이 이자 비용에서 할인 발행 차금 얼마가 상각이 돼서? 60원. 그럼 잘 봐요. 사채 액면 얼마 있고, 만원. 할인 발행 차금 얼마 있다가, 300원 있다가, 여기 상각 얼마 됐어요? 그럼 이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1년 후는 얼마 남아? 240원. 그러면 1년 후에 사채 장부가액 구해봐요. 자, 다 같이 액면 만원에서 240원 빼봐요. 9,760원. 그럼 세월이 갈수록 사채 빚이 늘어나 안 늘어나? 얼마가? 60원이 늘어났잖아, 처음보다. 이 늘어난 60원은 여기에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되어서 60원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럼 요 금액이 줄면 사채 원금은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올라간다. 발행 가격이 점점 더 세진 거예요, 그 금액이.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의 요 금액이 상각이 될수록, 다시 뭐가 될수록? 상각이 될수록 사채에 대한 현재 가치는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상각된 만큼. 그렇잖아요. 따박이 이자 말고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는 그만큼이 이자 비용이 추가됨으로써 갚아야 할 원금이 늘어난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럼 만약에 이 경우에 5년이 다 지나면 할인 발행 차금 하나도 있을까 없을까? 없어지면 그냥 액면 얼마 그대로 만원 갚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할인 발행은, 다시 무슨 발행은? 할인 발행은 따박이 이자뿐만 아니라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된다. 상각된 금액만큼은 사채의 현재 가치가 증가한다, 안 증가한다? 증가한다. 얼마까지? 만기 만원이 될 때까지. 사채가 늘어난 것만큼 그만큼 이자 비용이 커지니까 따박 이자에다가 플러스 뭐에 할인 발행 차금 이자가 늘어나는 것이다. 그럼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될수록, 다시 뭐가 될수록? 상각이 될수록 상각 금액만큼이 사채의 현재 가치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는 것을 아셔야죠. 이 기본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잘 들어요. 결론. 할인 발행했을 때는 사채의 요거 뺀 나머지 현재 가치가 처음에는 9,700원이었다가 그 다음에 9,760원, 그 다음에는 뭐예요? 9,000, 바로 뭐냐? 820원, 60원씩 늘어나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9,88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기가 얼마? 만원 딱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할인 발행했을 때는 차금이 상각되므로, 다시 뭐가 상각이 되므로? 차금이 깎아짐으로, 깎아진 것만큼 사채의 현재 가치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그 사채의 현재 가치 최대치는 액면을 초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액면까지 만들어지는 거다. 자꾸 여기서 반복한 이유가 시험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나와? 옆구리 쳐서 나와. 옆구리 쳐서. 어떻게? 할인 발행했다? 1년 후 사채의 장부가액 얼마나? 물어본다. 또 2년 후 장부가액 얼마냐? 또 2년 후 이자 비용 총액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본다. 또 어떨 때 문제가 뒤집혀. 이자가 얼마다? 유효 이자율법을 해서 이자 전체 얼마 나왔다? 이자 비용은 얼마인데 유효 이자율 몇 프로일까? 아, 이율이나 물어볼 수도 있어. 이율. 잘 생각해야 돼요. 잠시 후에 할증 발행하겠습니다. 휴식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할인 발행은 따박이 이자보다 차금 상각으로 이자가 커진다, 안 커진다? 커진다. 그 사채의 장부 가격은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된 금액만큼씩 커진다. 그걸 꼭 알아야 문제가 풀리는 거 이제. 아까 했던 것처럼 97,000원에 발행했다면 첫 번째 상각이 30원이 상각이 됐다면, 60원이 상각이 됐다면
사채의 장부가액이 얼마냐 물어볼 때는 얼마다? 9,760억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리고 할인 발행은 끝에 가면은 액면에 맞춰지는 것이다. 그럼 이제부터 반대 현상을 가봅니다. 할증 발행이죠, 할증 발행. 그럼 결과적으로 할증 발행했다면 어떻게 될까? 늘어나. 액면보다도 커져버려. 그 이자가 많이 주기 때문에. 시장 이자보다 많이 주기 때문에 만약에 당좌액은 11,000원 받았다. 사채는 액면 10,000원짜리다. 그리고 할증 발행 차금이 1,000원이다. 할증 발행했어. 그럼 나는 만약에 당신에게 이 사채를 11,000원에 발행한 거야, 결국. 지금 당장 갚은다면, 다시 취소하고 갚은다면 사채 취득자에게 얼마를 내줘야 돼? 이게 바로 11,000원을 내줘야 된다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셨습니까? 그래. 그 다음에 이자가 10%다. 라고 가정했을 때 시장 이자율은 8%밖에 안 된다 그러면 할증 발행했겠지. 그럼 이제 첫 번째 할증 발행 차금의 역할은 그 사채에 대한 평가 계정인데 얘는 애가 딸렸는데 얘는 플러스야. 플러스가 되는 거야. 장부가. 그럼 첫 번째 이자를 줬다. 이자 비용이 10%라면 10%라면 이자 비용 1,000원 나가고 1년에 10%니까 따박이 이자. 네? 당좌금 10만원 나가겠지. 1,000원이 나가겠지. 1,000원 중에서 1,000원의 이자 중에서 따박이 이자는 1,000원 나갔으나 시장 이자보다 높게 줬단 말이에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자 비용은 1,000원이 돼야 맞는데 이미 미리 땡겨받은 할증 발행 차금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5년짜리라면 정액법으로 사용한다면 1년에 얼마씩? 200원씩 까이는 거 아니냐고. 할증 발행 차금을 차금에다 200원 빼버리면 사채 이자는 따박이 이자에 비하여 할증 발행 차금 쪽에서 메꿨으니까 나머지 800원이 실제 이자다. 그럼 결론은 할증 발행했을 때는 따박이 이자에 비하여 할증 발행 차금이 상각이 됨으로써 이자 비용은 오히려 더 줄게 된다. 그럼 다시 여기서 계산하겠습니다. 발행 시 사채의 현재 가치 얼마? 액면 대답하면 안 되니 현재 가치 11,000원. 그리고 1년 지났어. 사채 현재 가치가 얼마가 될까? 여기에 11,000원이라는 거 시초에서 할증 발행 차금 200원이 여기서 없어졌죠.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11,000원에서 요것이 800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그러면 1년 후에 사채 현재 가치는 얼마? 1,800원짜리가 장부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1년 지나면 또 200원이 없어지니까 얼마? 1,600원. 또 1년 지나면 1,400원. 또 1년 지나면 정액법이라는 거예요. 얼마? 1,200원. 마지막은 얼마? 10,000원. 이렇게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할증 발행했을 때는 할증 발행 차금이 보태기 했다가 이것이 상각이 됨으로써 점차적으로 현재 가치가 준다 안 준다? 준다. 액면을 맞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할인 발행은 액면보다 낮아졌으니까 그것이 액면을 맞춰서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 할증 발행했을 때는 사채의 장부 가격은 세월이 갈수록 감소 안 감소? 감소. 그 다음에 할인 발행했을 때는 세월이 갈수록 뭘? 증가해서 액면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이든 할증이든 간에 맨 마지막 연도에 가서는 액면가로 다 맞춰준다 안 맞춰준다? 맞춰준다는 현상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그 원인을 밝혔으니까 예제 문제 풀고 갔어.